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천 시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과 함께 인천 서구를 지키는 두 남자하고 서구 현안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또 하나가 루원시티 중심의 3사 용지 관련된 내용 좀 지금 진행 상황 중이랑 앞으로의 방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루원시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심 상업 3사 용지 관련돼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뭐 이런 과정들이나 절차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좀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인천시와 LH가 루원시티 주민들한테 당초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루원시티 중심 3사는 루원의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체되면서 뭐 여기에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된다, 병원이 들어서야 된다, 백화점이 들어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들이 이제 막 분분했는데, 근데 이런 혼란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인천시와 LH가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해서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사업자 이제 입찰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가 포기되고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다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여기다가 또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좀 지역 주민들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가 됐을 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인천시에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중심 3사가 루원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루원의 메카가 되게끔 하는 시설들을 유치해달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없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건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인천시에서 방안과 중심을 잡아주고 LH를 강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논의하는 건 LH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익적인 거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될 것이고, 뭐 원론적인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또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털고 싶으니까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시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여기를 어떻게 랜드마크를 형성하지 좋을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그냥 쳇바퀴 굴릇이 반복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그냥 주민과의 약속 지키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잠실하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롯데타워 딱 떠오르듯이 루원시티 하면 상징적인 게 이렇게 떠오르다고 하면, 얼마 전에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청라의 시티타워가 지금 이제 초고층으로 짓기로 결정이 됐죠. 결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여기 루원시티도 그렇게 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마련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지금 루원시티의 각 단지의 대표분들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 갖고 있는데, 인천시의 해당 부서와도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고 시장님을 곧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일정 조율 중에 있고요. 주민 대표들과 저와 시장님과 만나서 시장님께 이런 의견 전달하고 시장님의 인천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듣고, 또 이제 내년 상반기면 이제 또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또 다시 이제 뭐 연임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맥이 끊기지 말고 기조가 바뀌지 말고 그대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요번 9대 때 확실히 정돈해놓고 가야 되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고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민 요청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건설, 그러니까 뭐 초고층 건물 아니면 뭐 병원, 백화점 이런 거 지차하는 게 주민들 요청 사항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사업자도 포기했고 뭐 할 사람도 없고 사업성도 없으니까 지금 뭐 인천시 LH 어렵다.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LH에서는 지금 뭐 수익적 측면에서 여기를 뭐 주택으로 분양하겠다 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오피스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피스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가뜩이나 지금도 혹시 앵커님 거기 다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도 교통량이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 경인방송에서도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문제.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지역에서 어떻게 하거냐면 원래 이제 상업 3용지가 학교용지에서 이제 상업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질 풀이가 없어 그거 갖다가도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말씀하다가 지금 이게 꺾였는데 예. 여기마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은 학교 문제는 더더욱이 신도시는 학교가 지금 과밀 과대학급이 심각한 상황인데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수익성만 놓고 지금 계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루원시티는 꿈의 루원시티가 아니라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제 살기 어려운 신도시가 된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사업성, 수익성을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당초 계획대로 루원시티의 네네. 3, 4용지는 네네. 랜드마크 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개발되어야 된다. 네. 라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게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지 않고 불안하다 보니까 일부 예. 주민들께서는 야 차라리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짓게 하고 어. 거기다 그냥 우리 학교 지어달라고 하자. 예.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도 옳아서 그렇다는 게보다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니까 차라리 그럼 니네 LH가 그럼 수익성 얘기하고 있으면 예. 학교 저줘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아까 이제 주요 이제 2025년도에 해야 될 문제, 단기적으로 이제 분구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제 명칭이 이제 검단구가 아니라 뭐 그리고 뭐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명칭을 지금 뭐 남구도 미추홀구로 그리고 뭐 이제 동구와 이제 영종 이제 원도심이죠. 중구의 내륙 부분이 합쳐져서 제물폭으로 이렇게 방위 명칭이 아닌 명칭을 쓴다. 그리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단구는 뭐 검단구로 뭐 명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서구 같은 경우는 명칭도 바꾼다면서요.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그 주민들의 예.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라서 또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또 용역을 하고 뭐 이런 예산을. 공모 근데 절차도 들어갔다고 예. 합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청사 그러니까 25년도 분구에 필요한 예산도 단 한 푼도 안 세우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각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예. 이름으로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방금 그 이용창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년이고 그러니까 조금 좋은 얘기를 좀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아까 제가 참 분구 예산 말씀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예. 사실 전체 올해 25년도 필요한 예산이 178억 원 정도 되고 예. 인천시와 이제 서구가 부담해야 될 게 89억 예.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려서 예. 수정을 드리고요. 그 검단은 이제 그 좀 재밌는 도시입니다. 신도시도 있지만 또 농촌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원도심, 농촌 지역 또 공업 지역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는 그 도시인데요. 제가 뭐 공약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둘레길로 연결하는 예. 부분을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 지역구 이제 황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좀 공원화하고 어린이 물놀이터를 좀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준공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 올 여름에는 우리 동네 이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묵은 과제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산대교에서 연결된 국지도 98호선 같은 경우도 국비 50억 원 포함해서 총 190억 예산을 25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그 국지도 98호선과 또 연결되는 대곡동에서 금곡동 간도로도 보상비 52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던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예. 제가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는데 6월 달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6월이면 개통할 수 있겠다라는 그 답을 들었고요. 이미 아마 차량은 도입이 돼서 시운전을 지금 진행 하고 있다. 시운전을 진행 중이라는 걸 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도 한번 현장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 예산 관련해서 네. 우리 이제 검단 지역의 모경정 국회의원이 총 국비를 635억 원
확보를 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단이 새롭게 출발되는데 문제 없이 잘 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지역에서 발로 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뭐 그동안 했던 일들을 네. 뭐 나 이런 일 했다 우리 뭐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이제 시의원으로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검단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얘기시네요. 네네 그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게 시민들이 또 예. 유익한 부분이고 예. 매번 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씀만 예. 드리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새해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용창 의원님 아까 이 서구 명칭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검단구보다 서구 이제 지역이시잖아요. 네네.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후보 명칭이 뭐 지금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곶구, 청라구, 아라구, 뭐 서해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뭐 명칭이 어느 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명칭 방위 명칭이 아닌 명칭 바꾸겠다는 이런 서구의 이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새롭게 너무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위 명칭을 예. 사용했기 때문에 분고가 되는 그런 시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명칭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용창이 김용창 되고 홍길동 된다고 제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듯이 서구가 얼마 분구가 됐었을 때 얼마만큼 서구민들이 아까 막 제가 중심 3사용지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 예. 원도심 주차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서구가 뭐 듣기에 좋은 이름으로 바뀌는 것도 좋지만 그 내실이 바뀌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중요한 건데 명칭을 두고서 논쟁거리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은 오히려 아까 뭐 주차 문제, 중심 3사 문제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명칭은 듣기에 거북하지 않고 또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지역구가 원도심 관련된 얘기 많이 네네. 나누셨잖아요.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노후주택 얘기를 네. 했는데 강보섭 청장이 지금 작년지 인천시 공모로 선정된 7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전단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원도심을 이제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강보섭 청장의 뭐 이런 구상 그리고 뭐 시의원으로서 뭐 이렇게 해 가야 된다라고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담팀 구성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5분 자유 발언한 것 중에 그게 이제 됐는데 뭐냐면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이 시의 여러 부서로 다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다 분산돼 있고 집중도 안 되고 원도심은 변화된 게 없고 이래서 제가 원도심 전담 부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원도심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거기서 실효성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시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인천시에서 어디 지역에 원도심 어디 지역에 재개발 이제 허가한다고 하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거기 이미 그런 업자들이 투입이 돼서 그냥 헌집 주면 새 집이 그냥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거기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청의 재건축 재개발 담당 공무원을 데리고 원도심의 모 동에 가서 주민들을 다 모셨습니다. 예. 오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다 오시라고. 그 막 조합일 준비 중인 주민들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헌집을 그냥 주고 헌집을 주고 새 집을 그냥 주는 데는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민들이 모 할머니께서 그런 예.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거 동의 썼으면은 20평짜리 2채 준다 그랬는데 싫어합니다 이거. 예. 공무원들도 제가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심각하다. 우린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제가 그래서 누구도 내 집을 재건축하는 게 좋다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할 권한은 없다. 자기의 재산권을 놨다가 다만 주민분들께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모 통장님이 누구 주민자치회장님이 여기 개발된다더라 여기 20평짜리 준대더라 이런 거 예. 절대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그런 얘기 믿지 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판단하시고 움직이셔라. 다만 주민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 당하지 않게
피해 입지 않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강법청장이 얘기했던 전담팀이 필요한 예. 거고 또 그거를 추진하려고 결정했으면 신속하게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는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전반기에 공교위에서 예. 그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게끔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지 재개발되는 게 무조건 옳아. 이건 나쁜 거니까 반대. 이렇게 양자론적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바탕에는 제가 수백 번을 얘기하지만 뭔가는 이 낙후된 원도심은 정말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할 거냐 원도심의 특색을 살려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루원시티나 청라처럼 재개발 재건축 싹 다 돼놨는데 결국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거길 떠나야 되고 여력이 안 되고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진정한 재개발 재건축이냐. 원도심에 살고 수십 년을 고향을 위해서 고향을 지키고 또는 고향에 애착을 갖고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온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계속해서 이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용창 의원께서 이 재개발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창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도심의 어떤 주거 정주 여건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도심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또 원도심에서 또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전부 다 전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입주가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시 입주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제 추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내 집만 뺏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원도심으로 향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간 개발들이 우리 검단에도 사실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검단에도 많이 있군요. 예, 뭐 쇳가을마을로 알려진 사월마을도 있고 왕길구역, 블루구역, 가영구역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민간 개발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민간 업체는 결국은 사업성,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돼서 이제 희망고문만 하게 되는데 이런 꼭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우리 공영에서 나서서 또 이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본 사회적 인프라가 먼저 계획이 되고 구축이 되고 나서 재개발이 이어져야지 개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담 부서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전담 부서가 개발 사업의 추진만이 아닌 아까 이용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서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점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검담뿐 아니라 원도심 재개발을 위해서 이제 민간 개발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수익성, 사업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공영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 각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네, 이제 까치까치 설날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새해 인사하기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시국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경제도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인천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전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명하십니다. 이 난국 그래도 잠시나마 구정 연휴 동안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좀 에너지 충전하시고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서 힘차게 올 한 해 무탈하고 가족분들 자녀분들까지도 뜻하신 거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또 2025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설날 맞이 먼 길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시면서 가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은 정말 어느 해보다 어렵고 좀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25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저력 있는 국민들께서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푸른 뱀은 새로운 변화와 또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25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기쁨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